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전주교육대학교 교무처장 장지성입니다. 교육혁신 미래포럼은 디지털 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부,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추진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포럼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에듀테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가 우리 교실 수업의 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대학교의 박병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대학교 허승준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대신 청주교육대학교 한대희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김왕준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권성용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배상식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김성규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이주한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차우규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국립제주대학교 신애경 부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재영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에듀테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교육의 현장에서 에듀테크가 열어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듀테크는 이제 단순히 기술의 도입을 넘어서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 학생 지원, 아까 총장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육 현장 속에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교육 환경 너무 빠르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학습자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학습자로 참여를 하면서 디지털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그리고 개인화된 학습 요구는 점점 다양하게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과 사회가 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나 생성형 AI,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블렌디드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병행되고 있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에듀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 한 가지씩 꼭 언급되는 것들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수용 격차, 기술 수용 역량에 대한 격차가 교사별로 디지털 분야만큼 확실하게 있는 분야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디지털 수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사가 얼만큼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서비스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에듀테크가 공교육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이제 교육 협력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교사 중심의 문제 해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기술이 개발되고 수용되고 확산되는 데까지 시간차가 당연히 걸리고 있고요.
교실 중심의 정형화된 수업을 벗어나서 다양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제약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사실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사가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에듀테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이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안전하게 실험하고 검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전문가, 사회,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비교원을 통한 교육이나 재교육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제 내가 만든 퀴즈를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제 푸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수업의 주인이 되는 느낌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가 만든 문제라서 내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정말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정말 좀 저도 수업을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퀴즈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피드백이 된 상태에서 퀴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내용이 본인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표현하고 다시 퀴즈로서 재구성하는 이런 구조로 체계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좀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전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수업 설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존의 도구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에듀테크는 교사와 학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에듀테크 도구들은 실시간 관찰이나 피드백들이 용이하다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나 어떤 학습 그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서 추후에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편하게 되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듀테크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듀테크 도구 자체를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수업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 학생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누적된 학습 부진이 원인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학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에듀테크가 오히려 이런 기초학력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다림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기다려줄 줄 알고 좀 그런 도구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데이터화해서 수업을 저희가 남기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런 학습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저희가 이런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서 저희가 학습의 방향을 냉철하게 안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학생들에게 사용했던 에듀테크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가장 먼저의 서비스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모두의 한국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는 온라인 한국어 학급을 개설하여 수업과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학생은 컴퓨터나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에듀테크인데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사실 말을 많이 못하는 게 이제 실제 어휘의 부족이겠죠. 그래서 한국어 어휘를 익히는데 매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영역으로 어휘가 묶어져 있고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영역이나 수준에 따라서 어휘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 읽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읽기 유창성을 기르는 데 사용한 에듀테크는 왼쪽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로그인 없이 접속을 해서 각자 수준에 맞는 읽기 텍스트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어 숙달도가 매우 낮은 이주 배경 학생들은 한국어로 된 읽기 자료를 선택하기가, 그것도 자기 수준에 맞는 읽기 자료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1에서 6단계까지 레벨별로 읽기 자료가 있고요. 여러 언어로 된 읽기 자료가 되어 있어서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로 선택해서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범독이 하이라이터 기능과 함께 제공이 되어서 활용도가 좋고요. 출력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제가 사용한 건 아니고요. 개봉박두 자료입니다. 커밍순입니다. 이번 달 출시를 앞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이것은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국어, 과학, 사회 이 세 과목에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에 정말 중요한 학습 어휘를 뽑아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리펜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리펜을 텍스트에 갖다 대면 한국어로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그 다국어로도 이렇게 읽어줘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활용한 건 아니지만 아직 출시 전이지만 이번 달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에듀테크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유일무이한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저기 이제 메뉴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식 학습 검사 있죠. 이 검사 메뉴를 통해서 먼저는 이 학생의 한국어 숙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고요. 또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될 학생들을 따로 교사들이 학급을 이제 개설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에 들어있는 학생들에게 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 수업을 교사가 따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굳이 교사가 따로 수업을 넣어주지 않아도 여기 맨 처음 화면에 보면 뭐 반우리가 추천해주는 콘텐츠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토론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테크 진흥부장 김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에듀테크가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패널분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발제자 세 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교대 김평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남원 도통초 백승인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김제 검산초 김주루 수석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자 두 분 모셨는데요. 전남 창의융합교육원 이정도 교육연구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교원을 대표해서 전주교대 윤채영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2차 교육혁신 미래 포럼에서 발표된 이 에듀테크 관련된 주제들은 공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윤채영 학생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선 좋은 발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들었던 발제 내용들을 교육과정 상에서 총론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데, 이에 실제 학교 현장과 또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구현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요. 기업의 측면에서는 공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에듀테크, 이거 명확한 것은 에듀테크의 질적 수준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죠. 교사들이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하는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에듀테크를 개선하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다가 기업 측면에서 가장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나 학생 측면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을 개선하고 이게 우리 실제적인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피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개선의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지원을 하는 이제 웹 기반 수업 지원 도구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도구에 이제 퀴즈와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제 도입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학생들이 좀 이제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간단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방향 수업으로서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제가 실증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 실증 과정에서 현장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되고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가 보다 더 교실 맞춤형 에듀테크 도구로 그렇게 발전해 나갔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수업 전에 학생들한테 교사가 주도적으로 주로 활용하는 에듀테크 도구 사용법을 좀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짝활동이나 교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와주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갔는데요. 이외에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학부모들도 역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에듀테크 도구 활용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할 때 이건 단순히 학습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습의 흐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도구임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학부모님들께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같이 좀 보면서 조금 더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도구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주 배경 학생들은 디지털 격차라기보다는 한국어 숙달도가 낮음에서 오는 참여의 저조, 그다음에 어려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줬다든지 그다음에 에듀테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오류 메시지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어딜 가고 싶은데 뭘 클릭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옆에서 붙어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이런 에듀테크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 하지만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그냥 이거 해 이게 주도성이 아니라 교사가 옆에 있으면서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어를 몰라서 자녀를 못 도와주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그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이나 교사 안심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조차도 접근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카땡 SNS를 저는 그냥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두고 개인으로나 아니면 단체방 그런 채팅을 통해서 저는 캡처를 해주고 여기는 여기로 들어가세요라고 표시해서 보내주고, 또 학부모님은 뭐가 안 돼요,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또 바로 답변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정도 연구사님께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의견이나 혹은 전남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전남교육을 대표해서 제가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기나 뭐 인프라 환경 이런 것을 넘어서 학습 기회와 교육의 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가 기초학력과 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은 농산업 쪽도 많고 뭐 도서 지역,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 비율도 6%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먼저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했을 때는 먼저 AI를 활용해서 학생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에는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되 그 언어가 학생의 약점이 아니라 학생의 장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중 언어를 활용하는 학생의 특장점을 살리는 정책을 지원하고자 현재 AI나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사님 하실 일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교사인 윤채혁 학생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초학력 에듀테크 캠프에 튜터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소감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포럼에 참여하시면서 예비교사로서 에듀테크 활용이나 또 뭐 이주 배경 학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히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 백승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그 프로그램에 튜터로 참가를 해서 함께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학생 3명당 거의 튜터 1명이 붙어서 바로 이제 백승인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 튜터도 그때 듣고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약간 도움을 줬는데 그때 특히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뭐 컴퓨터 활용에서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눌러주지 않아도 저희가 적절한 어떤 도움만 주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까 이제 간단하게 그 게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 카로 시작하는 그 게임만 알고 있다가 이제 불로 시작하는 게임을 이제 알려주셔서 근데 이걸 이제 그 명칭을 혹시 언급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빨리 진행을 해보자면 그 카와 불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카는 딱 직선적으로 한 번만 문제씩을 풀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불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계속 반복되게 학생들이 랜덤하게 문제를 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점수도 랜덤하게 획득을 하면서 굉장히 그걸 즐거워하고 또 정답을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계속 풀게 되거든요. 그 세트를.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어떤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이제 감사하게 그 프로그램을 저희 뭐 모의 수업이나 아니면 교육 실습 나가서 학생들의 현장에서도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게 가장 빛나는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왜 찍었냐면 너무 신기해서 찍었어요. 저도 그날. 그러니까 원래는 몽골 외국인 가정 학생 2명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제 원저학급 선생님, 그러니까 그 학생이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원저학급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저학급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원저학급의 국어 사회 시간에 그 학생들을 풀아웃해서 한국어학급에서 가르치고 다시 보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국어 사회 시간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국어 사회 말고 생각해 보세요. 도덕, 뭐 실과 이런 시간조차도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담임 선생님은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좀 한국어 학급에 가서 한국어를 좀 배우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처음에는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학년 다르고
나라 출신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내가 수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는 에듀테크를 사용해야겠다. 나는 이제 잘 그동안은 안 썼지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다양하게 있는 모습이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뿌듯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함께 한 공간에서 그렇게 수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촉포초 교사 허정수입니다. 저는 에듀테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정책 지원이 축소되거나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제가 아까 발표에 썼던 학습자가 지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디지털 네이티브로 바뀌면서 실제로 디지털 교육을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필수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활용 목적을 도달하는데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그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그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모두가 원하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지털 에듀테크 서비스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더 나를 더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데이터가 온전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표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이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피드백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암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적인 교류, 선택권, 자율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는 도구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다양한 부작용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학교 현장에 있었던 교사로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도구는 저는 도구에 집착한 나머지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수업을 접근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하는 말은 선생님 수업이 재밌었어요 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중심에 두고 이 에듀테크가 도구라고 하는 관점을 갖지 않고 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에듀테크가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이게 현장에 어떻게 녹아들어가는 방향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과 관련했을 때 지금 전주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소프트랩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어떤 일방적인 정책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지만 앞에서 우려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육과 정부에 바라는 점하니까 너무 거창해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듀테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에듀테크에 관련한 교사 연수는 정말 많이 있고요. 정말 문도 많이 열려 있고 그 과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실제 굉장히 많은 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러한 교육은 앞으로도 저는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주 배경 학생을 생각을 하면 사실 이렇게 예비 교원도 있지만 교대에서나 선생님들이 우리 학급에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 배경 학생이 있어? 이거를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듀테크보다 더 앞선 것은 그 아이들을 보고 당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원 양성대학에서 미리 이 이주 배경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교사들도
이런 학생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특화된 에듀테크 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디지털 장비를 좀 보급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에듀테크 도구를 이제 활용하는 연수들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좀 통합적인 수업 설계를 좀 기반으로 하는 에듀테크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하면 약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좀 개발 중인 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뭐 AI 진단, 그다음에 이제 학습 이력 추적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공교육 제도권 내에서 좀 정식으로 좀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에듀테크 도입이나 활용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런 교육 정책들을 이제 입안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어쨌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제 교육의 좀 주체이다 보니까 이런 실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가 조금 더 마련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려면 그 도구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도구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교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대 총장님들께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를 통해서 에듀테크가 정말 단순하게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종합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민하고 계시고 또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돼서 우리 모두의 학생의 또 특성에 따라서도 또 다른 방법이 또 접근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 아이들을 돕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돕는데 에듀테크가 적재적소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지속해서 저희 말씀해 주신 아까 질문도 해주셨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에듀테크 또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캐디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교육혁신 미래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